한 사람의 지능을 공정하고 또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이거 정말 오래된 숙제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숙제를 풀기 위해 등장한 아주 흥미로운 도구, 리프트 테스트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지능 검사가 단순히 숫자를 매기는 걸 넘어서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새로운 테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지능이라는 걸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온 지난 100년의 여정을 짧게나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능이 뭘까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데이비드 웩슬러가 내린 정의인데요. 지능이라는 게 그냥 똑똑하고 암기 잘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삶의 여러 문제에 대처하는 아주 포괄적인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스피어맨처럼 모든 똑똑함의 근원이 되는 딱 하나의 일반 지능, 지오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닌데? 하면서 서스톤, 카텔, 그리고 가드너 같은 학자들이 등장했죠. 그러면서 지능은 언어, 수리, 공간 능력처럼 여러 가지 독립적인 능력들의 조합이라는 훨씬 더 다차원적인 시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능에 대한 이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졌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이걸 측정하는 도구에는 아주 현실적인 그리고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쓰는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으로 여겨지는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것들은 정말 정밀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거의 바이블처럼 쓰이죠. 하지만 이 정밀함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따릅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큰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장벽입니다. 첫째, 비용이 너무 비싸요. 둘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전문가랑 학생 한 명이 몇 시간 동안 1대1로 붙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만 할 수 있다는 점. 이러니 한 학교의 모든 학생을 검사한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리프트 테스트가 등장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 그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들고서 말이죠. 리프트 테스트의 핵심 혁신,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접근성입니다. 1대1 검사의 한계를 넘어서 교실 같은 환경에서 단체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비용과 시간의 장벽을 확 낮춘 거죠. 80만 명. 이 숫자가 LIFT 같은 검사가 왜 필요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는 학생들이 약 80만 명으로 추정돼요. 이 학생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런 대규모 검사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테스트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테스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프트 테스트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측정합니다. 바로 언어, 수리, 그리고 공간 능력이에요. 그리고 각 영역 안에서도 단순히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이해력, 추리력, 유추 능력 같은 구체적인 하위 능력들을 나눠서 평가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리프트는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예전의 고전 검사 이론을 넘어서 문항 반응 이론이라는 훨씬 정교한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 방식은 어떤 버전의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 점수가 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 새로운 방식은 개인의 능력을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학생 수준에 맞춰서 문제 난이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똑똑한 테스트로 발전할 잠재력까지 있는 거죠. 개발자의 목표가 이 한 문장에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멋진 검사가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R = 0.81.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LIFT 테스트 결과랑 기존의 골드 스탠다드인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결과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여주는 상관관계 수치예요. 1에 가까울수록 똑같다는 건데 0.81이면 이건 정말 높은 상관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LIFT가 단체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검사만큼이나 타당성 있게 지능을 측정한다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인 셈이죠. 대단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새로운 도구가 생겼어요.
그럼 이걸로 실제 현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식,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인지적인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진짜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워주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훨씬 일찍 발견해서 지원해주고 또 학생의 강점에 맞는 진로를 함께 탐색해주는 훨씬 스마트한 상담도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능검사가 학생에게 넌 몇 점짜리야 하고 낙인을 찍는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한 로드맵, 즉 안내 지도를 제공하는 도구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로드맵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데이터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이 그래프는 LIFT의 각 영역이 기존 웩슬러 검사의 전체 IQ랑 얼마나 관련이 깊은지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수리 능력이랑 언어 능력이 전체 IQ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죠. 이건 이 두 영역이 LIFT 테스트의 타당성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핵심 기둥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LFT가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해요. 이 검사는 창의성이나 감성 같은 다른 중요한 능력은 측정하지 않고요. 또 그날 학생의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검사 결과를 학생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참고 자료 중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학생의 고유한 인지적 특성을 지금보다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다시 설계해야 할까요? 아마도 LB 파이트와 같은 도구들은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